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18화 공심일시 조선의 스승 유창 유현종 지음 영상 편집 유찬종 오랜만의 여행이었다. 근심 걱정 훌훌 털고 잠시 쉬다가 돌아오는 것도 좋을 듯해서 창은 정도전을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노새를 빌려 타고 관북으로 향했다. 3일 만에 화주 영흥 땅으로 들어섰다. 좁은 협곡으로 들어서자 고려병사들이 지키는 관소가 가로막았다. 어딜 가려는 거지요? 병사가 검문했다. 동북면 지휘사인 이성계 장군을 만나러 왔소. 정도전이 말해주었다. 병사도 흠칫 놀랐고 그 말을 들은 유창도 내심 깜짝 놀랐다. 오는 동안 이성계란 이름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던 정도전이 하는 말이 놀라웠던 것이다. 기별은 되셨나요? 관보가 아닌 바에 미리 전할 필요는 없자는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린 왕성에서 왔고 두 사람 모두 성균관에 봉직하고 있는 관리들이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휘소에 들어가 장군께 보고드려 승낙을 얻어오겠습니다. 공적인 관무 방문이 아니라 사무로 뵈려는 거니까 지휘소가 어디 있는지만 인도해주게. 병사 중 하나가 앞장섰다. 그럼 절 따라오십시오. 병사는 성 안으로 들어가 북쪽 산 밑으로 갔다. 멀리서 보아도 군영인 듯 온갖 군기와 연기 그리고 휘기가 숲속에 휘날리고 있었다. 역시 다른 군영과는 다르군. 뭐가요? 긴장감이 가득 차 보이고 군기가 잡혀 있어 보여. 그렇군요. 오다 보니 군사들도 절도가 있고 엄숙해 보였습니다.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숲속 안에 지휘부가 있고 그 앞은 드넓은 연병장이었다. 다 왔습니다. 지금 이성계 장군은 군사조련을 지휘하고 계신 듯합니다. 고맙네. 인도해준 병사가 돌아갔다. 두 사람은 연병장으로 향했다. 이성계는 갑주 차림으로 높은 지휘대 위에서 실전을 방불한 군사조련을 지도하고 있었다. 유후배, 군사조련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가? 아닙니다. 왕성 안에서 여러 번 보았지요. 이성계 장군이 지도하는 저 군사들의 군진과 명령에 따르는 모습은 좀 유별나 보이는데 사기가 아주 높고 일사불란. 이 장군 한마디에 한몸으로 움직이는군요. 이 장군이 패배를 모르고 언제나 상승하는 이유가 저기 있었네. 정도전은 찬탄을 금치 못했다. 이윽고 조련이 다 끝나고 저녁때가 되어서야 이성계는 두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너무 반가워했다. 정시독관이 이렇게 먼 길을 오다니 이게 대체 몇 년 만이요? 8년 만입니다. 이번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겠소. 그래도 다행히 무사하게 돌아왔군요. 게다가 정말 반가운 분 하나가 함께 올 줄이야. 이성계가 유창의 손을 잡으며 활짝 웃었다. 장군께서도 유창 후배를 알고 계셨군요. 정도전이 의외라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몇 달 전에도 만났었지. 요즘은 하한거로 휴식 기간인데 마침 정선배께서 어디 함께 가서 머리도 식히고 쉬다 오자 해서 따라왔는데 어디로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말씀을 안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더니 장군까지 뵙게 되는군요. 분명 동북면 지휘사로 가신다 했는데 오히려 남쪽 지리산 부근의 운봉에서 왜구들을 선멸대승을 거두었다 해서 놀랐습니다. 헌데 여기 와 보니 벌써 또 화주로 돌아오셔서 놀라게 하시는군요. 그 말을 들은 이성계는 활짝 웃었다. 태평성대 같으면 모르지만 네. 외국 사정이 불안해서 작은 전란이 계속되면 장수된 자는 바쁘기 마련이라네. 북쪽을 지키러 가는데 남쪽에 전란이 있다면 즉시 가던 길을 돌려야 하고 남쪽을 진압하면 동해안에서 또 날 부르고 힘드시겠습니다. 시독관께서는 왜 날 보러 오셨지요? 이성계가 물었다. 중요한 일이 있어 갑자기 찾아뵌 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못 뵈어서 인사차 들린 것뿐입니다. 여길 와보니 잘 왔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군님 휘하의 군사들은 모두 두 눈이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다른 군대와는 다르더군요.
백전불굴의 상승구는 역시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과찬해주니 뭐라 할 말이 없군요. 유창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도전이 그 지옥 같던 귀양지에서 석방되자마자 잠시 스승에게 인사만 하고 이 외진 북방에까지 와서 왜 이성계를 맨 먼저 만난 건지 그 저희를 알 수 있었다. 정도전은 머리도 명석하고 그 회전이 무척 빠른 사람이었다. 그는 장차 조국 고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미 예단하고 있었다. 차라리 고려가 섬나라였다면 외세의 외풍에 계속 시달리진 않았을 것이다. 사면에 바다가 막아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작은 반도 국가라면 사정은 다르다. 대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 국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대륙 국가는 영토나 인구가 항상 압도적으로 크고 많기 때문에 맞설 수가 없다. 국력의 차이 때문에 대륙 국가의 영향에 매일 수밖에 없다. 물론 고구려처럼 대국이 되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약한 처지에 있는 지금처럼 대륙의 큰 국가가 양분되어 간섭을 한다면 처신하기 더 어려워진다. 나라는 더 약해지고 국로는 둘로 쪼개지고 파당 싸움만 거세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제관계나 민생 문제를 아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특출한 인재가 필요한데 조정은 인재의 등장을 싫어하고 막는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정도전은 자신에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것이다. 위기의 나라를 건져낼 수 있는 책략과 능력을 갖춘 자는 정도전과 나밖에 없다. 하지만 무리 없이 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으며 활동할 수 있나?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온 이유는 장차 자기가 가진 큰 꿈을 펼치는데 필요한 이성계란 수원은 넓은 담수호인가 아니면 모든 강물을 포용하고 있는 큰 바다인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유창은 생각했다. 마침내 3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두 사람은 이성계의 군영을 떠나게 되었다. 아, 장군님, 내가 준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 됐는지 목공부에 다녀오겠습니다. 목공부는 군막 안에 있었다. 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18화 끝. 다음 제19화에서 계속됩니다.